안녕하세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반도체에 대한 근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차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많죠? 조금 비관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다른 차를 알아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신 자료들을 좀 찾아보니까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현대기아차 모델별 출고 대기 기간 그리고 반도체 대란의 길어짐에 따라 생기고 있는 문제들까지 순서대로 나오니까요.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원래 올해 하반기쯤 반도체 대란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차는 올해 3분기에 나아질 거라는 걸 직접 언급해서 차주들도 기대를 품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차주들한테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민간인이 희생된다는 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없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침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여기에는 반도체 공급난도 포함됩니다. 최근에 CNBC가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보고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코로나로 이미 피해를 본 글로벌 공급망에 피해를 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공급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원재료 생산국이거든요. 러시아는 전 세계에 공급되는 팔라듐의 44%를 생산하고요. 우크라이나는 네온가스 공급량을 70%나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온은 글로벌 수요의 70%를 반도체 업계에서 소비하고 있을 만큼 비중이 큰 원재료라서 타격이 바로 온 거죠.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미국이랑 중국 업체들은 네온 물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얘네가 이걸 그냥 줄 리 없잖아요. 기존 가격의 2배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도 문제입니다. 전쟁 전인 2월 말에는 트루이언스당 2,300에서 2,40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난 7일 기준으로 3,000달러 선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공급이 괜찮아질 거라고 예고했던 제조사들은 큰 타격이 가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는 지금 러시아에서 차도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산 차질까지 겪고 있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현대차의 글로벌 점유율 중에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5%고 기아는 8%거든요. 그런데 이 전쟁 여파로 전체 생산량이 80만 대로 축소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차를 못 팔아서 손해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죠. 문제는 이게 국내 소비자들한테도 피해가 간다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가뜩이나 길던 대기 기간이 더 늘었다는 겁니다. 모델별로 살펴볼까요? 일단 모닝하고 레이 있죠. 얘네는 그나마 대기 기간이 짧던 차들인데 10주 정도 기다리던 게 4개월로 늘었다고 합니다. K3는 모든 모델이 6주만 기다리면 됐었는데 3개월로 늘어났고요. K5는 하이브리드 모델 대기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카니발은 디젤하고 가솔린 모델이 10개월로 늘었고 최근에 풀체인지된 니로도 11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얘네는 그나마 괜찮은 겁니다. EV6는 원래 13개월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런데 15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랑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는 무려 1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진짜 군 입대할 때 계약하고 제대할 때 차 받으려고요. 이 말이 농담이 아닌 상황이 됐다는 거죠. 내연기관 모델도 심각합니다. 스포티지 디젤이 11개월이고요. 소렌토 가솔린은 12개월로 늘어났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오닉5가 1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4개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7개월,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9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제네시스도 심각하죠. GV60이 12개월, G90이 10개월, GV80은 9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게 워낙 시시각각으로 변해서 딜러한테 전화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는 옵션도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옵션을 아예 선택할 수 있는 거면 그나마 낫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애초에 풀옵션으로 뽑고 싶어서 계약도 풀옵션으로 걸어놨어요. 그런데 풀옵션으로 살 수가 없대요. 이런 게 진짜 심각한 거죠. 옵션을 이미 선택했는데 강제로 빼야 한다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이거랑 이거 빼면 한 달 내에 출고 가능해요. 이거였잖아요. 실제로 기아가 최근에 이걸 대비책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옵션을 빼면 한 달 내에 출고를 지원한다는 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센터 디스플레이 큰 거 있죠. 이걸 아예 포기하라는 겁니다. K3, K5, K8, 셀토스, 소렌토 등 거의 모든 모델이 포함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던 차인데 이런 상태로 출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렌터카에서나 보던 거죠. 아무리 한 달이 걸린다지만 이걸 몇 명이나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뭐 이건 선택의 여지라도 있죠. 더 문제는 고급 차들입니다. HDA2가 들어가는 차들 있잖아요. 특히 제네시스급 차들에 이게 들어가는데 HDA2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한 단계 낮은 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기능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운전자 맞춤형 ACC가 빠지는 겁니다. 차로 유지 보조, 차로 중앙
중앙 유지 기능, 적응형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이걸 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옵션을 빼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차 가격이 오를 거라는 겁니다. 이건 원인이 명확합니다. 일단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이론이죠. 수요와 공급 법칙이요. 수요를 조절하기 위한 가격 상승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설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아이스크림을 500원에 팔았어요. 하루에 팔 수 있는 양은 100개밖에 안 되는데 손님이 500명씩 몰려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아이스크림 가격을 5,000원으로 올려버려요. 그러면 찾아오는 손님이 줄어들겠죠. 이게 가격에 따른 수요 조절 방법인데요. 지금 대기 기간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 중에 계약자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도 있거든요. 가뜩이나 대기 기간이 긴 상황에서 신차는 계속 출시되고 신차가 출시되면 사전 계약이다 뭐다 해서 계약자도 미친듯이 늘어나고 심지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죠. 그랜저 풀체인지가 출시되면 이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원자재 가격 상승이죠.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큰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반도체를 생산하는 원재료 공급이 어려워지면서 원재료 가격이 오르겠죠.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반도체 가격도 오를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제조사 입장에선 생산 단가가 올라갈 거고요. 생산 단가가 올라가면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손해니까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는 어떻게든 손해를 줄여야 하니까요. 제조사 입장에선 수요를 조절할 수 있고 손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가격을 올리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하지 않다면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차가 빨리 필요한 사람들은 아예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거나 다른 브랜드가 마땅치 않으면 중고차라도 알아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중고차 쪽도 신차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다? 중고차도 가격이 올라갈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새 차를 아예 마음 비우고 기다리거나 옵션이 빠지고 가격이 오르는 게 부담스럽다면 중고차라도 빨리 알아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하다가 시간만 흐르면 중고차까지 오르게 되니까 신중하고 빠르게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신차 구매 동향 이야기도 가장 유익하게 스포일러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안PD의 신차 스포일러 반도체 대란 근황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